네, 감사합니다. 네, 캐시 주식회사의 김남일입니다. 먼저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결코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1992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아마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회사가 이제 폴리에스터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플라스틱 필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30년 조금 넘게 제가 계속 개발 업무를 해오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또 그 사이에는 그 포장과 관련된 주로 연포장과 관련된 개발 업무를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거꾸로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플라스틱, 특히 포장용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좀 시각이 달라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90년 초, 92년, 5년 요 때는 주로 그 플라스틱에서 발생되는 그 유해 물질, 뭐 비스페놀 A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또는 그 PVC의 가수제에 기인되는 이런 좀 환경 호르몬 계열의 이제 그런 문제들에 의한 그 친환경 이슈가 좀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그 이제 그 환경 파괴 뭐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또 PLA가 양산화되면서 이제 생분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카길다우에서 그 PLA를 양산화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그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두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석유유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는 이제 개념이 또 쭉 오고, 그다음에 이제 생분해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 이제 통틀어서 화이트 바이오라고들 표현을 이제 해왔는데 그 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제 그 그린워싱이라든지 뭐 생분해가 실제로 생분해가 되는 거냐라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업계나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제기가 되면서 아마 이제 지금 시점, 그러니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인 걸로 느껴지는데 이제 3R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덜 쓰고 다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하고 아마 이제 이번 포럼의 주제도 대부분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PVC 내지는 PVDC라는 개념은 한 25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슈화 됐던 거를 다시 꺼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최초로 그 친환경과 관련된 개념, 그러니까 그 유해 물질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돼서 시작이 됐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 25년, 30년 전에 이슈가 돼서 아마 규제, 머티리얼 규제가 된 건 아마 PVC, 그러니까 클로닌 화합물이 아마 유일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제도적인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캐시 주식회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스킵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까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캐시 주식회사가 여러 사업 중에 한 가지 가지는 게 필름 제조 공정인데요. 요거는 제가 일단 굳이 소개를 드리는 거는 지금 국내에 연신 필름을 제조하는 그 공정 중에서 주로는 이제 이층 연신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9층까지 공합 칠이 가능하면서 그 연신 효과가 있는 트리플 버블 인플레이션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 제가 일부러 조금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한우라든지 한돈 신선육 포장과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좀 생소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돼서 그 밸류 체인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도축장에서 소고기나 한우를 이제 도축을 하면 지육이라는 형태로 가공 공장에 공급이 됩니다.
이 가공 공정에 공급이 되면 여기에서 부위별로 소분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제 이 포장 단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장재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면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뭐 대형마트를 통해서 소비자까지 전달이 되는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신선육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이 가공 공장에서 대형마트로 가는 요 유통 단계가 가장 긴 유통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신선육이 냉장 상태에서 품질에 문제가 없이 잘 전달이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밸류체인 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장 상태를 품질의 변형 없이 장기간, 길면은 2개월, 짧으면 1개월 정도 보관 유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포장재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시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필요한 기능, 기체 차단성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수지들을 이렇게 다층으로 구성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5층에서 저희는 이제 많게는 9층까지 공합출을 해서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신선육의 포장 공정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부분육으로 이제 절단이 된 소고기를 파우치, 위와 같은 다층으로 구성된 그 파우치에 이제 투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공을 걸은 다음에 이제 내부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공을 걸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링을 해서 밀봉 안정성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 70도에서 80도 사이에 열탕입니다. 열탕에서 2, 3수 정도 열수축을 시키면 이 필름이 신선육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냉장 보관하고 또 냉장 그 차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선육 포장용 그 포장재의 그 시장상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현재 그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정확히 보면 재질에 의해서 사실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산은 되게 PVDC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산은 이제 EVOH를 그 기체 차단성 수지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용도를 보면 한우하고 한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입산 PVDC를 사용하는 수입산은 한우용과 한돈용에 이제 모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산은 한돈용에만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그 업계에서는 EVOH를 사용한 수축 필름은 한우용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정확하게 왜 EVOH가 한우용에 못 사용할까라는 부분에 약간 이제 의문이 있는데, 고객들에 한해서는 이런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장 상황은 그 보면 국내산이 거의 50%, 수입산이 50%, 다시 말해서 그 PVDC를 사용하는 그 포장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한 3,500톤으로 제가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아마 한 4,000톤까지도 연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000톤 정도가 PVDC를 기체산성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PVDC가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분자식에서 보시다시피 PVC나 PVDC는 클로린을 하나 내지는 두 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EVOH 같은 경우는 에틸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에틸렌으로부터 만들지는 않지만 구조상으로는 에틸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과 특별하게 다른 이제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미 그 PVC 내지는 이제 클로린 화합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이제 소각 폐기 시에 그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일반적으로 이제 청산가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이제 많은 피해들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고엽제일 겁니다. 아마 고엽제는 월남전에서 그 제초제를 그 정글에 뿌린 이제 미군이 뿌린 이제 제초제 중에 아주 극히 미량이 불순물로 이 다이옥신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인식이 안 됐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이 고엽제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후대에도 이 증세가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PVC를 물론 이제 한 25년 전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 PVC나 PVDC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일회용 포장지에서 배제를 시킬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상당 용도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돼 있지만, 일부 대체제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여전히 예외 규정으로 해갖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앞에서도 우리 한국 환경공단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는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규제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소극적으로 아마 좀 대응을 한 게 이렇게 그 재활용 어려움 내지는 이제 이런 환경 마크, 재활용 마크를 조금 이제 좀 어렵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26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도권은 이 폐기물을 매립을 못하고 전부 다 그 소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재를 매립하는 형식으로 아마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이제 그 플라스틱 소재들이 아마 폐기되는 쪽으로, 특히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는 이제 폐기물들이 소각이 되면 그 중에 PVC나 PVDC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이옥신이라는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두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PVDC는 이미 재활용 측면에서도 재활용이 불가하다라는, 그러니까 압출 공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재활용도 안 된다라는 것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EVH는 재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폴리에틸렌하고 EVH를 같이 사용할 때 EVH가 5% 미만이면 지금도 그 단일 물질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 이제 제가 평생을 엔지니어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불필요한 자리에서도 조금 좀 기술적인 맛을 좀 내려고 좀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됐는데, 이게 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최종적으로 그 포장이 완료된 그 한우 제품입니다. 보면은 그 신선육 부위 말고 나머지 필름 남아있는 헤드스페이스 부위가 있습니다. 이 헤드스페이스 부위가 나름대로 보관 기간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장재 자체가 기체 차단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공을 한 다음에 이제 실링 작업을 할 때에 그 실링이 피놀이나 어떤 디펙트가 없이 그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헤드 스페이스 부분, 보통 그 보관 중에 가장 크게 생기는 문제가 이 고기의 육즙이 빠져나오는 문제가 가장 크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스페이스 부분은 그 육즙이 빠져나오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제 제거할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국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포장을 하지는 않지만, 앞에 작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헤드 스페이스가 없는 방식으로 포장하는 이런 스타일이 최근에 많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일단 육즙이 빠져나오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기체 산소 투과도 측면에서도 저렇게 불필요한 헤드 스페이스가 남아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퍼펙트하게 포장을 해주면 그 산소 투과 면적도 같이 줄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간 보관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설계 개념에 그 헤드 스페이스를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스페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실제로 남아 있는 저 헤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장 방법 때문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 헤드 스페이스가 그 진공 실링을 한 다음에 열수축 과정에서 한 70도 80도 사이에 내부에 열접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열접착이 형성이 되면 실제로 포장 개배로 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은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을 좀 접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마 우리 이제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VH하고 PVDC의 기체 차단성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EVH는 상대 습도가 85% 이상이 되면 기체 차단성이 현격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억제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서 EVH의 이제 수분이 닿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닫힌 구조 중에서 그 층 구조를 저희들이 조금 발현을 하면서 EVH의 습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로 보면 85%에서 EVH나 PVDC나 거의 유사한 기체 차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5도씨, 보통 냉장 보관을 한다는 얘기는 0도에서 5도씨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상온에서 그 기체 차단성보다는 이렇게 저온으로 가면 기체 차단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저장 유통하는 그 온도 조건에서는 거의 PVDC나 EVH나 큰 기체 차단성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링의 신뢰성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파우치에 투입을 하다 보면 그 지방분이나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면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실링을 할 때 그 오염 때문에 이렇게 그 실링 디펙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피놀이, 외관적으로 이게 검수가 안 되는 미세 피놀이 생기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진공이 확 풀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링에 대한 이제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링층을 개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배경들을 해서 포장 단계에서부터 유통까지 어떻게 하면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를 쭉 해서 이제 키팩터를 저희들이 뽑아서 이 부분을 실제 층설계에 반영을 이렇게 했고요. 층설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 전체 필름 자체가 저희 이제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보면 거의 이제 이런 이제 제2의 피부다.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더 보관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물성 비교한 부분인데 큰 느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유통 테스트한 거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등심이나 안심 좀 몇 가지 그 보관이 어려운 부위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위들 4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위에는 저희 제품이고 밑에는 이제 PVC를 사용한 수입산 제품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포장하자마자 사진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모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 내지 2도시에서 이제 냉장 보관을 쭉 이제 진행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5일 차 정도 되면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송 테스트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보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이제 운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충격도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달라진다라는 이제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그 운송 테스트도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고객에서 고객의 고객한테
보내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좀 거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5일쯤 되니까 이제 우리 이 고객사에서 법적으로 45일 이상을 자사의 그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그 회사의 냉장고 한 4 내지 5도 정도로 유지하는 냉장고로 다시 가져와서 이 온도에서 저희들이 한 15일 또 보관을 해서 총 60일을 보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는 조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의 차이는 육즙이 많이 빠져나왔냐, 육즙이 거의 안 보이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육즙이 안 보이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PVDC 수입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육즙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EVOH지만 이렇게 층설계라든지 재질의 구성 또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PVDC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60일 보관 후에 그 미생물 검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60일 보관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미생물에 문제가 있나 없나도 이제 비교 평가를 해보면 문제 없는 수준으로, 물론 이제 PVDC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11월부터 실제 이 고객에서 납품을 해서 현재 정상적인 유통을 통해서 실제 필드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유통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보다 좀 더 그 마케팅을 좀 강화해서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저희 그 60일 보관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몰모트를 해서 일단 좀 시식을 시켰는데 전혀 문제 없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 뭐 배탈 난 사람도 없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기술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특허도 현재 출원된 상태입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